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조직자원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손자병법 제12편 화공편입니다. 불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화공에 대한 불을 사용해서 이제 공격하는 원칙과 방법을 설명하고 될 수 있으면 손자병법에서는 그저 싸움보다는 전쟁과 전투에서 신중히 고려해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까를 예측을 해서 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로서 그죠. 물론 전쟁에서는 화력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연 기업에서는 어떨까요? 불을 사용할 전쟁에서 병법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경영에서는 기업에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공편 첫 번째 선자왈 그래서 선자께서 말씀하시길 범화공유오라 그죠? 무릇 불을 공략 또는 공격하는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죠? 불에는 다섯 가지의 공격이 있다. 그죠? 그러나 첫 번째는 그죠? 첫 번째 일왈화인 그죠? 첫 번째는 화인 인간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타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기는 아니겠죠. 그죠? 타인을 불러 그죠? 공격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인간을 불러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전쟁터에는 어디 있으니까 막사죠. 그죠? 즉 막사니까 사람 이제 인간이 그죠? 군인들이 자는 데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기업 같으면 경영하는 사무실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참 타인 인간을 불러 공격한다는 게 참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죠. 사실은 군인 또 연약한 그죠? 군인이 아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일반인들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타인 인간을 하는 불이 있고 두 번째는 화적 그러니까 적재된 곳이죠. 적재된 곳이니까 뭐 어떤 병법에서 말하는 그쵸 여러 가지 구수 물자를 이제 적재해 놓은 것들을 이제 불을 타게 한다든지 그죠 또는 뭐 지금 같으면은 그쵸 뭐 포탄이라든지 또는 연료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겠죠 그죠 적재돼 있는 거 쌓아놓은 곳은 다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는 삼왈화치 여기서 치거죠 치거 그러니까 치거는 수송차죠 차량을 없앤다든지 그죠 뭐 지금 같으면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수송차 그 당시에만 해도 뭐 그죠 뭐 비행기나 이런 탱크는 없었지만 수송하는 치거는 있죠 말을 이용한다든지 그죠 짐승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인간이 밀어서 지금 말하는 소위 리어커 같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든지 하는 이제 수송 차량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창고를 그죠 화고니까 고는 창고로에 불을 지른다든지 그죠 뭐 무기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식량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이런 창고에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대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이 부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뭘까요? 그죠 첫 번째는 타인을 불러 공격하는 거죠. 제일 문제가 그죠? 어떻게 보면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전쟁 그죠?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그죠? 사상자를 낸다는 것처럼 슬픈 게 없죠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은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죠?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차이가 없어야 돼, 그죠? 그래서 참 인간에게 불을 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화를 낸다 그러죠, 그죠? 화내도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유형이 있다, 위기가 있다. 공격하는 것도 이런 5가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적재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또 수송에 대한 치거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조직이 없어졌을 때, 이런 등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행화필유인 이런 5가지를 했을 때 불이 실행하게 되면, 그죠? 불을 이제 화력을 실행하게 되면 반드시 유인, 뭐가 있냐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결과는 불을 내는 거지만, 그러니까 창고를 없앨 건지, 그죠? 수송 차량을 없앨 건지, 또는 그 부대 인원을 없앨 건지, 그죠? 부대 대장만 잡을 건지, 뭐 이런 등등이 반드시 불을 지를 때는, 그죠? 공격을 할 때는, 불로 공격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연화필소구라. 그죠? 연은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기. 그래서 불은 연기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소구가 있어요. 소재나 도구가 필요하다. 그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아무리 포탄이 있었다 해도 불 붙이는, 소위 담배 피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라이터가 없으면 안 되듯이. 그죠? 그래서 이런 소재나 도구가 필요하듯이 연기가 나도록 하는 소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참 과거에는 이 손잡이백이 만들어질 때마다 2,500년 전이니까, 그죠? 화기도 참 다양한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 그 당시만 해도 화약이 아직은 발달이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부족하지만 화약이 또 중국에서 많이 발전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그래서 여러 이런 화력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로켓 발사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폭약 있잖아, 폭약, 그죠? 폭약 갖고 이렇게 해변가에서 폭죽놀이 하듯이, 그죠? 그 원리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폭죽놀이를 좋아하나 봐요, 그죠? 음, 그래서 이런 폭죽놀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발화유시, 그죠? 불을 발생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 이제 시간이 있다. 불을 무조건 놓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5가지를 할 적에는 불을 이제 발생하려면 이거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죠?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불은 기공하는, 그죠? 언제 이제 발발할 건지를 중요한 것이 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어, 과거에는 사실은 그죠? 날짜도 중요해. 왜 날짜가 중요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면, 이제 밤에 공격을 했을 때 다리에 따라서, 또 별자리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즉 소위 말하는 지리학적으로 경도와 유도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한 하늘의 기후, 즉 천재에 대한 지리 형상을 장수는 잘 알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불을 이용한 것들을, 시간과 일자를 잘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참 평화스러운, 그죠? 산골 마을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뭐예요? 그쵸? 나지막하게 이제 가족을 위해서 저녁을 짓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연기는 참 좋은 연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이용한다는 건 다각도로 좋은 면도 없잖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천지조야. 시간이라는 것은 천지조야.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이 조는 마를 조자예요. 건초죠. 그래서 건조할 때이구나. 건조할 때 시간을 말하는 거고 시간은 그러니까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화력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젖으니까 이제 그런 뜻에서 보시면 되고 일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조한 하늘이 맑은 그죠? 이런 날에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거고 또 일자라는 것은 월제 달월자리잖아요. 그래서 달이 월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달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기벽익진야 기는 키기자예요. 그래서 월성에는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면 이 달에는 달 주변에 또 그죠 뭐가 있냐면 별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과 별의 자리를 이해를 해야만 또 밤에 또 운영하는데 유익한 환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어, 별자리가 있어요. 별이 이제 28가지 별자리가 있거든요. 하늘에는 물론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제 28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중에 네 개의 자리가 키기자예요. 키기자. 키는 이제 우리가 곡식을 이제 알맹이와 쭉정이를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자고 벽은 벽복자고요. 그다음에 익자는 날개 익자예요. 날개를 독수리가 그러니까는 키도 바람이 필요한 거고요. 벽도 마찬가지. 벽은 그치 옛날에는 성곽의 벽은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곳에 이제 벽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이 벽을 친다는 것은 바람을 막기 위해서 치는 용도가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날개. 그다음에 진짜는 나무 진짜인데 사실은 이 나무 역시도 그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자리가 매우 중요한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가지 박약인데 각각 이제 7개씩 동쪽에는 청령, 서쪽에는 백호,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현무, 남쪽에는 주자. 뭐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7개씩의 별자리를 이제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지리적으로 천체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모를지라도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범차사수자 평범하게 무릇 이러한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수 여기서 수는 별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별자리 네 별자리라는 것은 별은 네 성수의 별은 풍기 그러니까 바람이 인다는 거죠. 바람이 부는 그러한 날이구나, 그죠? 바람이 부는 날이구나. 왜 바람 부는 날하고 또 관련 있는 게 뭐예요? 바다에 바닷물에 출렁거림과 그죠? 일몰과 출몰에 대한 그 민물과 썰물에 대한 물때라 그러죠. 물때가 이렇게 달과 이런 별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하고 연결은 이제 이런 돼 있지만 이제 바람은 또 별자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참 우리가 천문학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따르게 연구가 되지만 과거에는 이런 그쵸 해와 달 그다음에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풍학적인 것을 연구해 봤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 하늘의 이제 적도와 항도에 따라서 28수를 나타내는데 28개를 그래서 우리가 요일로 보면은 목, 금, 토, 일, 월, 화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동서남북을 해서 동쪽은 청룡이고 서쪽은 백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적으로 그와 관련된 것이 아까 이제 이렇게 별자리가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동쪽으로는 우리가 청룡이죠, 그죠? 청룡인데 각인데 우리가 달에서 보는 동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죠. 그다음에 오른쪽이 원래는 동쪽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달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백호에 그래서 서쪽에 그래서 규가 동쪽의 규가 이제 서쪽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해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기벽 익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과 그다음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이런 순회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각 동서남북에는 요일로 따졌을 때 일곱 개씩 다 있어서 48개의 그죠 별을 나타낼 수 별자리에 사실은 또 유럽에서도 이거 관련된 이제 자리 보는 거 있죠 별자리에 따라서 그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는 기벽 익진이라는 별은 별자리에 오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범화공 무릇 불을 공격한다는 것은 저 불로 이제 공격한다는 것은 필인오화 반드시 원인이 다섯 가지 불이 있으니 그죠? 다섯 가지 앞에서 말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앞에서 말한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또 다섯 가지의 불의 변화 그리고 대응하는 대응하에 간다는 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이유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의 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공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다섯 가지 공격에서 다시 변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응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알아야 돼요? 병사들이 알아야 돼요? 장수가 알아야 되죠, 그죠? 장수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화발어대, 그죠? 화발 그리 불이 발생하는데, 그죠? 생각하는 거 어는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서요. 어니까 어내니까 내부에서 불은 발생돼야 되는데 그죠? 불이 발생한 것이 내부에서인데 내부에서 발생이 했으면 곧 조기에 그죠? 조기에 대응해 가고 조기에 대응 내부가 이제 불 났으면 빨리 조기에 대응해 가는데 왜죠? 근데 외부에서 대응해 가라는 거죠. 그죠? 불은 내부에 발생했지만 외부에서 불을 끄라는 소리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불을 지금 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서방대원이 올라가서 진입해서 끌려고 하고 있지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자촌이고 위험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꺼야 되냐? 그냥 바깥에서 꺼야 되는 거죠. 내부에 건물 내부에 불이 났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진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은 저도 뭐 제가 소방서 대원은 아니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대응하고 밖에서 안에서 내부에서는 내부에 발생이 되면 외부에서 진압을 해가는 그죠? 이런 대응력이 돼야 되는 거죠. 화발 불이 발생했는데 그지? 불이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기병 그런 그곳에 병사가 그죠? 정숙하게 있다면 그죠? 정숙한 곳이라면 그죠? 그 말은 왜 조용하겠어요? 조그만 불이 아니라 그죠? 큰 불이 나니까 조용히 매어 맞아서 그죠? 정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죠? 그럴 때는 대이불공 대기하고 그리고 물론 공격하지 말라. 물은 뭐뭐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죠? 말 물자야. 하지 말라는 말 물자예요. 그죠? 물론 공격하지 말라. 공격하면 안 되죠. 지금 한다고 해서. 그럼 주변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이 나면 주변을 먼저 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안전하게 옮겨 붙지 않게 이제 한다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불이 이제 세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죠. 그죠? 그럼 지시하는 대장이 정말 잘해야 되고 물론
진압을 하기 전 안에 사람이 있는 없는지 벌써 이런 거 정보를 다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안에 이렇게 있다면 그죠? 구조를 먼저 한 다음에 불을 꺼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물론 여러 조가 있죠. 끄는 조, 뭐 또 탈출시키는 조, 뭐 상황을 정비하는 조, 뭐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그죠? 이렇게 불로 공격됐을 때 또 공격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알아야고 하는 거죠. 참 이 불이라는 게 그죠? 참 순식간에 번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아내가 조용하면 그죠? 이렇게 함부로 공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참 무작정 그죠? 공격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극기 화력 그죠? 앞에서처럼 지극하게 그것이 화력이 붙었다면 그죠? 그러한 극치 화력이라면 그죠? 화력이 뭐 다 붙어 있다면 이미 그죠? 그렇다면 가종 이종지 추종이 가능하면 그죠? 추종이 가능하면 추종해 가고 그죠? 불가종 불가하면 추종이 불가하면 지는 중지한다는 뜻이죠. 그칠 주 지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죠? 내가 들어갈 진입을 할 수 있으면 들어가서 구출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추정이 불가능하면 중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끌 수밖에 그 외벽을 그죠? 그 주변을 그러니까 그 화력에 따라서 그죠? 화기의 존재에 따라서 대응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화가 발어외 불이 가능해요. 어떤 발생하기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 외부에서 불이 외부에서 가능하면 발생이 가능하면 무대어내 그죠? 무관한 것이 대기이고 대기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보면 대기하지 말고 어디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을 하면 외부에서 이제 불을 공격 화살로 지금 공격을 하면 내부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지 무관한 대기가 무관하니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거죠. 불나기 전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500년 전에도 이러고 있으니 그죠?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진이 됐든 그죠? 이런 위기 탈출이 있을 때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연에 있는 내부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가 무관하니 실내에서는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공방이 일었을 때는 그죠? 이시발지 이런 이내 시간에 이내 좋은 시간에 발포해 간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지 말고 나와서 그죠? 또는 시간을 조절해서 만약에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이게 이제 배 아니죠. 그죠? 배 안에 이제 화포가 있는 건데 이 내부에서는 있을 때는 시기에 맞춰서 잘 발표해 갖고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참 과거에도 보면 이런 포구들이 철기 문화 이후에 이런 화포나 또는 화살이나 또 불화살 같은 거 지금 위에 있는 건 불화살이죠. 이런 전쟁 화력을 나타내는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국가별로 보면 많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화발 상품 그래서 불이 발생하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알 거예요. 발생한 불은 그죠? 발생한 불은 우리가 동사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발생하면이라든지 발생한 것은 상풍 바람이 위로 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람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등지고 꺼야 돼요. 그죠? 그 말이에요. 위풍, 상풍이고
공격과 무관한 것은 공격을 안 되는 것은 하풍이죠, 그죠? 그래서 공격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헬기로 불을 끌 적에도 그죠? 바람을 등지고 가야 돼요, 그죠? 맞바람을 하면은 휘어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연기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람과 관계됩니다. 불은.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에는 바람을 등지면서 싸워야 되고, 그죠? 또는 진압을 해야 되는 거고, 발생을 할 때는 바람의 위치를 잘 보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낮하고 밤하고도 다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나오네요. 다섯 번째는 이제 주간에, 그죠? 주풍구, 주간에 바람이 오래 붙자죠, 그죠? 오래 불면 그러면 야간에는 잠잠해져요. 그래서 야간에는 바람이 정지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주간에 많이 바람 불면 참았다가 야간에 이제 해야 되고, 또 야간에 많이 불면 주간이 또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약간 잔쓰레기가 나오면은 아침에는 못 태우게 해요. 아침에 새벽엔 바람이 해변가 같은 데 많이 부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후에 하라 그래요. 오후에 한가지. 그래서 참 그런 것도 그 지역의 이제 지혜인 것 같아요. 이렇듯 이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앞에서 말한 바람의 공격의 대상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를 대응을 할 건지를 이제 일컬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바람이 또 어느 쪽으로 하는지. 근데 바람은 현대판에서는 이제 헬기 같은 게 이제 바람 저녁에 또 진할보다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길목을 또 알아야 되고 낭떠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악에서 이제 화재 진압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방어선을 그 날짜 그 지형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그죠? 참 바람이 그죠? 엄청나게 불면 뭐 무서울 정도로 그죠? 이게 나무가 쉽게 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정리를 해보면 학용풍에서 우리가 다섯 가지 불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불이라는 게 타인을 공격하는 불, 쌓아둔 것을 공격하는 또는 불, 또 차량을 취급을 그죠? 창고를 불태우는 불, 그다음에 군대를 부대를 또 공격하는 불 이런 다섯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또 우리가 이제 불의 변화는 그죠? 여기에 따른 불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진은 그죠? 외국에 그죠? 유명한 산에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뭐한 달 이상 진압하는데 피곤해서 이렇게 가까이 지금 불이 타고 있죠, 그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위기죠, 국가 위기에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시 복습을 내부에 발생했을 때는 대응을 조기에 이루고 외부에서 그죠 진압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생했을 때 너무 조용하면은 그죠 추중의 유무를 그죠 화력에 따라서 어떻게 따를 건지 그죠 우리가 즉 다시 말해서 진압을 하는 사람 안전하게 그죠 안전하게 하면서 들어가서 구출해 올 수 있는 건지. 그죠? 가끔 그런 소방대원이 구철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간간 뉴스를 통해 듣잖아요, 그죠? 참 그런 것들이 이런 불의 크기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조치를 대응을 할 건지를 상기시켜 주는 말이고요. 또 외부에서 발생은 당연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실내에서는 자기 스스로 발생시키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고, 그다음에 바람은 위쪽으로 불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진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맛보고 하면 연기가 나한테 오면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등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가게끔 하풍을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간에 만약에 오래 바람이 오랫동안 불면 숨을 좀 죽였다가 이제 야간에 그죠? 야간에는 바람이 숙여드니까 야간에 뭐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간이 바람이 많이 불면 야간에는 바람이 없으니 그런 것들을 누가 장수가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학원편에서는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불을 사용해서의 원칙을 그 방법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전쟁에서도 전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제 다음 편 오늘 1강에서는 우리가 학공에서의 전쟁과 전투에 필요한 것을 신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싸움의 마지막까지 싸웠을 때 벌로 불을 공격했을 때 불을 공격했다는 건 타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그죠? 파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불탔을 때의 손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물론 문화재도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을 써서 그죠 싸움 물론 전쟁이니까는 화력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다음에 싸움의 결과 우리가 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가를 장수는 잘 생각해서 허공으로 공격을 할 건지 아닌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물론 손자병법에서는 그죠 안 싸우는 게 최상이에요, 사실은 그죠? 뭐예요? 사신을 보내 또는 특사를 보내서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학문편에서도 이렇게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